우리 집 주치의와 함께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손준석 원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손준석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주제 한번 알려주시죠. 오늘 준비한 주제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병입니다. 허리 디스크입니다. 허리 디스크는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의 구조물인 디스크가 탈출된 증상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허리 디스크라고 불리지만 디스크는 구조물의 이름일 뿐이고 정확한 병명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이 시간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이 허리 디스크의 정확한 의학적인 명칭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하지만 많이들 허리 디스크로 부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편의상 허리 디스크라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허리 디스크는 워낙 익숙한 질병인데 그래서 그런지 허리 통증만 느끼면 다들 나 허리 디스크인 것 같아 라고 말씀들 하시잖아요. 뭐 그만큼 환자 수가 많아서 일 테지만 정확한 유병률이 궁금해요.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허리가 아프다고 다 허리 디스크는 아니고 그중 추간판이 후방으로 돌출되어 척추신경을 누르는 경우입니다. 허리가 아픈 곳을 통칭하는 요통의 경우 80 내지 90%의 사람이 일생 중에 한 번은 요통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반면 디스크의 경우는 연간 발생 빈도가 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에서 9명은 살면서 한 번쯤은 허리 통증을 느끼는데 뭐 그 원인이 모두 허리 디스크는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흔한 원인은 흔히 삐끗한다고 하는 요추부 염좌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가장 많고 다음에는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척추 분리증, 척추 골절 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조건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혼자서 나는 허리 디스크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전문의 찾아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허리 디스크 주 발생 연령대도 좀 알려주세요. 몇 세에 주로 발병하나요? 주로 이제 30세에서 50세 사이에 여자보다는 남자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30세부터면 생각보다 젊은 연령층의 남성에서 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네요. 네. 그 좋지 않은 자세나 운동 부족 또는 비만 등의 영향으로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그 발생 원인과도 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봐도 될까요? 네. 좋지 않은 자세나 생활 습관 등이 지속되면 척추의 퇴행성 변화를 유발시키고 그러한 퇴행성 변화가 지속이 되면 그 부위에서 척추 디스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운동 부족이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과한 운동이라든지 운동 중에 당한 부상도 혹시 이 허리 디스크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까? 예. 무리한 운동으로 과한 하중이 가해지면 추간판에 그 물리적인 압박이 생기면서 그 압박에 의해서 퇴행성 변화가 심하지 않은데도 추간판이 삐져나오는 그런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떤 분들은 허리 디스크를 직업병이라고 부르시기도 하시거든요. 예.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주로 이제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직장인이나 운전직 종사자들 그리고 장시간 허리를 굽히는 직업군에서 발병률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유는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을 숫자로 표시를 하게 되면요. 누워 있을 때는 보통 0이라고 했을 때 서 있을 때를 50이라고 치면 앉으면은 100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 앉아 있는 직업이 서서 일하는 직업보다 허리가 더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허리 부담을 가장 많이 느끼는 자세가 앉아 있는 자세군요. 앉아 있으면서 구부정하게 앉으면 더 심해지고 그렇습니다. 이 뒤로 이렇게 약간 눕듯이 앉는 자세도 안 좋습니다. 좋지는 일단은 않은 거죠? 똑바로 하는 게 제일 좋고 구부리거나 뒤로 하거나 다 하중이 약간 불안정하게 가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생각보다 허리 통증 원인이 정말 다양한데 다른 척추 질환이 혹시 허리 디스크의 원인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반대로 허리 디스크가 다른 척추 질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겁니까? 네. 흔히 허리를 삐끗한다고 하는 요추부 염좌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하다 보면 요추 추간판에 손상을 줘서 결국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디스크가 오래되는 경우에 거기에 퇴행성 변화까지 겹치게 되면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허리 삐끗하면 이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시는데 이 삐끗하는 현상이 자꾸만 반복이 되면 이 또한 허리 디스크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 허리 디스크를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를 하면 또
협착증이 올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 질병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정확하게는 이제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 있는데요. 네. 그 관이 좁아져서 신경을 압박을 해서 혈류에 장애가 생겨가지고 다리 쪽에 그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를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노년층에 주로 발생합니다. 근데 허리 디스크는 사실 디스크가 밀려 나온 질환이고요. 네, 척추관 협착증은 관이 좁아진 거잖아요. 네. 근데 두 질병이 아예 다른 질병인데 어떤 네.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그 디스크가 밀려 나와서 신경을 누르다가 네. 그 누르는 부위에 따라서는 신경이 나가는 통로가 있는데요. 그 중간에 척추관에서 디스크가 누르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네. 척추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척추신경 가지가 있는데 신경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척추신경, 네. 척추관 본체가 있고 이렇게 가지신경이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런 데가 눌리는 경우에 그것이 오래 지속되면 가지신경이 나가는 통로가 있는데 거기를 추간공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요. 그 추간공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럼 그 추간공이 좁아지면 결국은 그게 척추관 협착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허리 네. 디스크를 방치를 할 경우에 예, 협착증으로 아주 오래 진행할 경우에.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발생 부위도 좀 여쭤볼게요. 예. 그 주로 요추 어느 부위에 발생을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동시에 여러 부분의 디스크가 동시에 손상이 될 수도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네. 주로 많이 발생하는 거는 4, 5 요추관, 네. 그리고 5 요추 1천추관에 잘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 부위에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퇴행성 변화가 전반적으로 있다가 그 어떠한 그 충격이 가해지거나 할 때마다 한 군데씩 한 군데씩 이렇게 여러 군데가 생기는 걸로 생각됩니다. 혹시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는 별개의 질환이기 때문에 네.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는 각각 생길 수 있습니다. 음, 또 자세 경우를 보면은 허리 자세가 안 좋은 경우에 목 자세가 같이 안 좋아질 수가 있고 또 목 자세가 안 좋으면 예를 들어서 거북목 증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자세는 턱을 이렇게 앞으로 빼고 앉게 되시는데 이렇게 되면서 등이 구부정해지면 허리까지 구부정해지게 네. 되고요. 그러한 나쁜 자세를 오래 가지고 있게 되면 결국은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가 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 사실 나쁜 자세란 허리 자세만 안 좋은 게 아니고 아마 네. 전체적으로 균형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아, 목이나 허리 네. 디스크가 같이 올 수 있다는 그런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디스크의 주 증상은 요통 및 하지 방사통입니다. 그리고 골반과 엉덩이, 허벅지로 방사되는 통증이 있고 또 무릎을 지나서 발끝까지 내려가는 신경통이 있습니다. 흔히 다리가 당긴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런가요? 이 허리 디스크가 허리보다는 주로 다리가 아픈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사실이군요. 그렇습니다. 그 다리로 내려가는 하지통이 있는데 요통이 생긴 후에 하지통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처음부터 요통하고 하지통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요통이 없이 하지통만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외래 오셔서 다리가 떼낀다고 오셨는데 제가 허리 검사를 하자고 하면 네. 나는 허리가 안 아픈데 왜 그렇죠. 허리 검사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디스크의 경우는 그렇게 허리가 안 아프고 다리가 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왠지 단순 근육통이라고 또 생각을 하실 네. 수도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허리 디스크만의 어떤 특징적인 증상이 있으면 그걸 알려주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순히 허리만 통증이 있는 게 아니라 다리가 이제 주로 한쪽 다리가 땡기는 증상이 동반이 되고 네. 그 혼자 자가 테스트를 할 수 있다면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쭉 편 상태로 들어 올렸을 때 네. 30도나 60도 정도에서 통증이 유발되면 이를 하지 직거상 검사 양성이라고 해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 즉 허리 디스크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아, 왜 그 암도 진행 단계가 있는데 네. 허리 디스크도 그렇더라고요. 네. 그걸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추간판의 구조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구조는 내부에 그 말랑말랑한 수액이라는 조직이 있고요. 네. 그걸 외부에 둘러싸고 있는 질긴 섬유륜이라는 조직이 둘러싸고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디스크를 세 단계로 나누자면 돌출과 탈출과 그 분리된 걸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돌출 추간판은 그 안에 있는 수액이 섬유륜 파열된 쪽으로 틈 사이로 밀고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이 경우는 외측의 섬유륜은 온전해서
수액이 바깥으로 빠져나오진 않고 겉으로 봤을 때 볼록하게 튀어나온 정도로만 보이는 게 돌출이고 네. 거기에서 조금 더 진행을 한 탈출의 경우는 외축 섬유륜까지 파열이 돼서 수액이 그 섬유륜을 뚫고 바깥으로 빠져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심한 마지막 단계인 격리된 추간판 탈출은 네. 수액이 빠져나와서 추간판의 그 원 모체와 단절돼 가지고 유리된 상태입니다. 떨어져 나온 상태입니다. 보통은 터져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 경우가 이제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지금 세 단계로 분리를 해주셨잖아요. 네. 혹시 어느 단계에서 가장 많이 발견이 되나요? 보통은 이제 초기 단계인 그 돌출 단계에서 가장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나마 초기 단계에서 발견이 많이 되는 거라면 다행이긴 한데 네. 혹시 그 진행 단계별로 좀 증상이 좀 달라지기도 합니까? 증상은 근데 뭐 일단은 대부분 요통하고 하지방사통을 동반되는데요. 네네. 진행되는 단계에 따라 그 통증의 정도가 더 심해집니다. 환자분들한테 저희가 그 통증 스코어를 매기는데 뭐 초기에는 점수를 매기자면은 뭐 5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진행을 하면서 7점, 마지막에 심해지면 이제 10점까지 환자분들이 호소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병원을 찾아갔을 때 무조건 진단이 내려져야 하잖아요. 네. 앞서서 이제 하지 직거상 검사를 통해서 네.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 말고 혹시 MRI 검사는 무조건 받아야 하는 건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그 추간판 탈출증 진단은 그 환자의 병력과 이학적 검사를 토대로 이루어지지만 단순 방사선 상이나 MRI 상으로 또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단순 방사선 검사를 했을 때는 추간판 탈출증이 아주 심하게 진행을 했을 때 이외에는 정확하게 진단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MRI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이로 인한 추간판의 팽륜이나 탈출의 정도를 확실하게 볼 수 있고 또 다른 질환인 척추 종양이나 감염의 임무도 그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에 가장 정확한 것은 MRI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 어떤 분들은 병원 쇼핑이라고 하죠. 예.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싶다고 이 네. 병원에서도 검사를 받고 저 병원 가서 또 검사를 받아보기도 하는데 예. 사실 그게 좋은지 전문의 모셨으니까 좀 여쭤보고 싶긴 해서. 그 검사를 하고 환자분들이 원하는 건 이제 치료의 방법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답을 듣고 싶으신 건데요. 네. 예, 대부분 수술하기 싫어하시니까 네. 수술하자고 하면 MRI 복사해서 다른 데로 가시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진짜 수술해야 되는 경우인데 수술하기 싫고 그러면 또 다른 데로 가고 또 다른 데로 가고 그러다가 어디에선가 이제 비수술로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하고 그러긴 하는데 그거는 좀 사실은 저희 의사 입장에서 보면 그 좋은 행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병원을 믿고 그냥 진득하게 치료를 받는 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도 좋은 거죠, 그 환자에게. 그렇죠. 알겠습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자 그렇게 쇼핑 다니시는 분들 요즘에는 또 많아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통증이 아니면 또 병원을 안 찾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혹시 치료를 미룰 경우에는 어떤 문제들이 좀 발생할 수가 있을까요?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호전되는 경우도 많지만 심한 경우에는 드물긴 하지만 신경마비 증상도 올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루다가 신경마비가 되면 그때 가서 치료를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단순 근육통으로 인해서 파스나 찜질 같은 자체적 관리만으로 통증 관리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디스크는 심한 경우에 방치할수록 증상이 심해지니까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체계적인 치료를 받아서 조기에 시작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혹시라도 치료 없이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는 없습니까? 심하지 않은 초기 디스크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긴 있습니까? 예,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1단계, 2단계, 3단계로 봤을 때 1단계의 경우는 수술이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수술이 필요가 없지만 일단은 어쨌거나 상태가 좋아지는 경우라면 굳이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마음에서. 그렇지만 이제 그 디스크가 증상이 환자분이 예를 들어서 치료를 안 받고 그냥 있었는데도 좋아졌다. 그러면 내가 디스크 다 나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디스크는 나와 있는 그 상태 그대로일 수 있는데 본인의 몸이 적응을 했거나 아니면 신경이 부어 있는 게 가라앉으면서 통증을 덜 느끼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좋아졌다 그래서 완전히 다 좋아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 후에 어떤 재활 치료를 할 건지 또 어떤
추가적인 치료를 할 건지 그런 거를 병원에서 이제 판단을 받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잠시 상태가 좋아진 거지 네. 완치가 된 건 아니기 네. 때문에 언제든지 또 재발을 할 수가 있는 거군요. 네. 아, 그러면 이 허리 디스크는 어떤 치료법이 행해지는 겁니까? 크게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비수술적 치료는 안정을 취하고 약물을 복용하고 물리치료나 도수치료를 할 수가 있겠고, 이렇게 해도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신경주사치료나 풍선 카테터를 이용한 신경성형술 또는 고주파 수액감압술 등이 도움이 됩니다. 그 풍선을 이용한 카테터를 이용해서 신경성형술을 하는 경우는 풍선이 내장된 특수 카테터를 사용해서 시술하는 방법인데요. 꼬리뼈 부위의 신경통로에 카테터를 삽입해서 디스크 부위까지 넣은 다음에 그곳에서 풍선을 부풀려서 좁아져 있는 신경통로를 넓혀주는 원리입니다. 이러한 비수술적 치료를 6주 내지 12주 정도 해도 효과가 없거나 또는 참기 힘든 통증이 있거나 하지에 마비가 생기거나 대소변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 또는 통증이 너무 자주 재발해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비수술적인 치료법으로 치료가 네.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수술 없이도 그러면 허리 디스크가 완치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 추간판 탈출증 환자를 비수술적 치료를 하다가 네. 실패를 해서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는 10% 정도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환자가 오면 사실은 그 중에 수술하게 되는 경우는 이제 10명 정도, 90여 명은 비수술적 치료로 좋아질 수가 있는 경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비수술적인 치료법으로 좋아지는군요. 네. 물론 빨리 병원에 가면 갈수록 그 확률이 더 높아지는 그렇죠.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앞서서 이제 수술적인 치료도 행해지는 경우를 몇 가지 알려주셨는데 네. 그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수술이 이루어지고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는지도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네. 그 수술적 치료는 이제 간단하게 보면은 그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해 주는 치료인데요. 그 제거하는 방법은 수술 현미경을 보고 그 튀어나온 추간판을 절제하는 방법이 있고, 요즘에 많이 하는 내시경을 통해서 그 추간판 절제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 시간은 1시간 이내 정도 걸리고요. 마취 방법은 현미경 하에서 하는 경우는 전신 마취를 하거나 척추 마취를 하게 되고, 내시경 수술의 경우도 전신 마취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부분 마취로도 가능합니다. 입원은 보통 3일에서 일주일 사이 환자 원하는 대로 이제 해드리고 있고, 수술하고 보통 한 하루 지나면 그냥 다니고 일상생활 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치료 후에 혹시 관리법이나 주의사항이 따로 있습니까? 예, 허리에 무리가 되는 일이나 자세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쉽게 생각하면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이나 허리를 숙이고 하는 일, 오래 앉아 있는 일 등은 피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허리 디스크 치료법까지 살펴봤는데요. 사실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또 허리 디스크 예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앉아 있는 게 허리에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요. 네. 평소 앉아 있는 자세를 바로 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허리를 숙여서 번쩍 드는 그런 걸 하지 마시고 무릎을 굽혀서 앉은 자세에서 들고 무릎을 펴서 물건을 들어 올리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을 하시길 권유하고, 그리고 1시간 이상 앉아 있을 경우에는 중간에 5분 정도는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한 번씩 해주고 다시 앉아서 일을 하시다가 또 1시간 지나면 5분 정도 서서 스트레칭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평소에 규칙적인 운동을 해서 허리나 그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되겠습니다. 허리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은 종류가 따로 있습니까? 제가 제일 환자분들한테 권유하는 거는 걷기, 그냥 걷기. 걷기입니다. 걷기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수영도 도움이 되긴 하는데, 네. 수영은 이제 수영장을 가야 되고 이러니까 좀 번거롭고 해서 제가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 이상 쉬지 않고 약간 빠른 걸음으로 걷기, 그걸 추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허리 디스크에서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손준석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